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소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자도 그리기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제목이 효제, 충신, 예의, 염치, 문자도 그리기라고 되어 있죠. 이것과 관련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통 회화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서양 회화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는데 전통 회화라고 하면 그냥 우리나라 미술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우리나라 미술 전통 회화 중에 민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고 이제 문자도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겁니다. 여러분은 민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자, 한 번쯤 본 적이 있나요? 이 그림들이 다 민화입니다. 자, 그럼 민화는 몰라도 문자도는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민화 중에 문자도가 속해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그림이죠. 그림과 글자가 합쳐진 것이 바로 문자도입니다. 충이라는 글자가 왼쪽에 용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바로 이런 그림을 바로 그림과 글자가 합쳐진 문자도라고 하죠. 문자도 수업을 하는 이유를 알아보면 좋겠죠. 첫 번째, 전통회화보다 우리는 서양회화에 친숙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회화에 친숙함을 느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죠. 두 번째, 민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의식과 민족적 정서,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춘기에 접어든 우리 중학생들, 마음의 안정과 차분한 집중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화려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미술보다는 조금 더 이제 차분하고 안정적인 미술, 그림 그리고 색칠을 하면서 좀 더 우리가 마음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배우는 것은 교훈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좀 정신적인 그런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수업은 문자도를 직접 그려볼 거예요. 학습 목표. 오늘 배울 것은 민화의 종류와 상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문자도의 의미를 알 수 있다. 한 가지 한자를 정해 문자도를 직접 그려볼 수 있다 입니다. 학습 목표를 다 같이 읽어봤나요? 자, 수업은 첫 번째 시간은 이론을 설명하고 마인드맵을 작성합니다. 선생님이 프린트를 나눠주면 마인드맵을 작성해 볼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마인드맵을 보고 구상 스케치를 합니다. 나눠준 활동지에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시간에는 도화지에 스케치한 것을 옮겨 그리고 색칠을 한 후에 제출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수행평가니까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격주로 등교를 하게 됨에 따라 만나서도 수업을 하고 온라인 수업도 같이 병행을 할 것입니다. 자, 민화에는 십장생도, 책가도, 문자도, 호작도, 그 외 장식용 민화들 엄청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우리는 민화 중에서 문자도에 대해서 바로 우리는 해볼 겁니다. 먼저 민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민화란 민중들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된 가장 한국적인 그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흔하게 보는 민화들은 대부분 조선 후기에 그려졌어요. 당시에 이제 귀족들이 아닌 민중들이 종교 생활이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그림을 그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용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화로 집을 꾸미기도 하고 나쁜 귀신을 쫓는다거나 복을 빌기 위해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민화들이 장식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예전에는 모두 이렇게 실생활에서 사용이 됐다고 해요. 민화의 종류에는 아까 그림으로 봤었죠. 장수를 기원하는 십장생도 10가지의 이제 생물들을 그려서 장수를 기원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오래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은 학식을 자랑하는 책가도 책이 엄청 많이 쌓여 있는 그런 그림들이죠. 그림 사진을 보여줄게요. 자, 이게 십장생도고요.
책가도입니다. 책가도는 붓과 책들이 그려져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리고 문자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글자와 그림이 합쳐진 그림들이죠. 그리고 호작도. 호작도는 까치와 호랑이가 있는 그림을 말하는데 귀신을 물리치기도 하고 까치가 반가운 소식을 준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집을 꾸미기 위한 장식용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림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화에는 민화 중에서도 문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그림을 그릴 거예요. 문자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문자도란 글자의 의미와 관계가 있는 고사나 설화 등의 내용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글자 안에 그려 넣어서 서체를 구성하는 그림을 말합니다. 문자도는 한 세 가지로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세 가지, 하나, 둘, 셋. 첫째로는 삼강오륜의 사상이 반영된, 우리 한 번쯤 들어봤죠. 효제, 충신, 예의, 염치. 이러한 윤리적인 문자도가 있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용이나 호랑이, 거북이, 구 등의 글자를 이용한 수호적 상징 문자도,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문자도죠. 마지막으로 부기, 수복, 강령, 다남 등의 글자를 이용한 길상 문자도, 무언가를 빌고 있다는 뜻이죠. 뭔가를 원할 때 붙여놓고 빈다는 뜻이죠. 약간 부적 같은 느낌이 들죠. 우리는 이런 여기에 첫째, 윤리적인 문자도를 가지고 하나를 선택해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문자도에 주로 쓰이는 글자는 이제 아까 상강오륜과 관련된 글자 8글자, 효제, 충신, 예의, 염치예요. 우리 뜻은 다 알지만 한번 볼까요? 효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제, 형제간의 의가 좋고, 충, 나라에 충성하며, 신의를 잊지 않고, 예의 바르게, 의로움을 지키고, 청렴한 마음을 가지며,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다 글자입니다. 보이죠? 글자가 좀 이렇게 흘려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보기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글자와 그림이 잘 어우러져 보이죠? 자, 여기서 효자는 글자를 보면 간단하게 단순하게 나타내면 이런 그림입니다. 여긴 글자가 있고요. 이 글자 속에 어떤 그림이 숨어져 있을까요? 자, 바로 보이는 그림은 바로 잉어, 물고기 보이죠? 잉어하고 이렇게 죽순 보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부채 보이나요? 아, 이게 꽃인 줄 알았나요? 이렇게 부채입니다. 여기 보이죠? 부채. 그리고 이게 거문고라고 하네요. 이게 어떤 옛날 설화와 관련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면 옛날에 중국에 진나라 때 왕상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 계모가 한겨울에 잉어가 먹고 싶다고 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얼음에 강이 다 얼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얼음을 자기가 안고 녹여서 뭐 얼음을 깨고 잉어를 잡아서 드렸다는 그런 효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대요. 그리고 뭐 부채는 부모가 이제 주무시기 전에 누울 베개를 부채질을 해서 눕기 전에 베개를 시원하게 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죽순도 다 비슷합니다. 죽순도 뭐 중국에서 뭐 어떤 맹종이라는 왕이 이제 효를 나타내는 그런 죽순, 그리고 거문고도 중국의 순 임금의 효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단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모든 설화와 관련된, 효와 관련된 그런 설화의 그림들을 모아서 글자에 다 나타냈습니다. 다른 글자들도 다 그렇게 나타내고 있다고 하네요. 자, 한번 선생님이 프린트로 줄 거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잉어, 죽순, 거문고, 부채, 귤 나와 있죠. 제는 이렇고, 충도, 뭐 새우, 조개, 신, 편지, 얘는 뭐 거북이 등에 새겨난 9가지 수리의 근본, 뭐 의는 뭐 이렇게 도원결이, 염은 봉황개, 치는 뭐 토끼,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나와 있죠. 나중에 프린트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이것도 프린트로 나눠줄 건데 이거는 기존에 있던 이제 문자도고요. 문자도의 그림이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 글자의 글씨체가 얼마나 다양한지 다양한 글씨체를 이렇게 예시로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글자체를 자기가 다양하게 변형을 시켜도 되고 이 글씨체를 보고
따라서 비슷하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글도 다양한 글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자도 서체가 이렇게 다양하답니다. 한글로 치면 뭐 궁서체, 필기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서체를 참고해서 우리는 문자도를 그려볼 거예요. 자, 학생 작품인데요. 선생님이 예전에 학생 작품 좀 멋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다 기록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다른 학교에 있는 학생 작품 좀 단순한 것들이 여기 있네요. 여러분은 더 잘할 수 있겠죠? 문자도의 특징이 아까 잉어에 보듯이 상징성 그리고 아름다움, 좀 아름다우면 좋겠죠. 신미성. 이런 특징을 살려서 우리가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활동지, 선생님이 나눠주는 활동지인데 활동지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우리가 한자를 좀 알아야 되니까 이 한자를 여기 한 글자씩 효제, 충신, 예의, 염치 한번 적어주고 내가 한 글자를 선택하세요. 이 중에 제일 내가 해보고 싶고 내가 조금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글자 하나를 선택해서 적고요. 그 바로 밑에는 자기가 선택한 글자, 효를 정했다. 그러면 효를 글자를 적은 다음에 여기에 떠오르는 단어를 적습니다. 아니면 효와 관련돼서 나의 경험, 자신의 경험, 내가 효와 관련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와 관련해서 적어도 되고 효하면 떠오르는 단어 같은 것을 적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몰라도 본인만 아는 효와 관련된 단어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효 아니면 뭐 충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뭐 관련한 그런 그 충하면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 자유롭게 적으면 됩니다. 틀에 박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쭉쭉 뻗어가면서 마인드맵을 적어봅시다. 적은 다음에 그 바로 밑에는 구상 스케치를 합니다. 선생님 지금 컴퓨터로 적어서 이렇게 딱딱 각지게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프리하게 자유롭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글자를 일단 간단하게 적어보고 그 위에 나는 아름다울 미자를 선택했으니까 뭐 아름다울 미에 나비 아름답고 그다음에 미술할 때 미가 이 글자니까 붓도 놓고 이런 팔레트도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한번 그려봅니다. 이게 선생님이 앞에 나온 이제 상관어륜 그런 단어랑 그 한자랑 상관은 없지만 선생님이 이제 미술 관련한 한자라서 한번 예시로 넣어봤어요. 원하는 서체를 참고해서 써본 후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간단한 색칠을 해봐도 좋습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한 다음에는 여기 A4 용지에 스케치를 한 다음에 도화지에 이렇게 옮길 거예요. 옮긴 다음에는 이렇게 큰 선생님이 아마 16절지 A4 용지보다 조금 작은 도화지를 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색칠도 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 한자 쓰기가 조금 자신이 없다면 인쇄를 해서 인쇄한 것을 따라서 조금 비슷하게 그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글자 부분은 우리가 굵은 매직이나 붓펜으로 까만색을 써도 되고요. 나머지는 채색을 하고 채색이 너무 자신이 없으면 이제 색지를 오려서 붙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한 이제 미술 아니면 아름다울 미 한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꽃 그리고 뭐 새싹 미술할 때 칼 아름다운 악수 여러 가지 이런 풀 색연필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미와 관련된 아름다운 그림을 모아서 그림을 완성하면 이렇게 그림을 완성해서 채색까지 하고 나중에 검은색 도화지에 붙여서 완성을 해서 전시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온라인 클래스에 어디까지 하면 되는지를 적어줄 테니까 이렇게 끝까지 다 완성해 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알려주면 거기까지만 해오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반짝반짝 빛나는 문자도 아이디어와 스케치 기대할게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엔 학교에서 만납시다.